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데일리 비트맥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92,000달러 지금 현재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다행히 89,000달러 찍고 9만 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흐름이 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데 말이죠. 전날 이제 어떤 지인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처음 겪으시는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 고점 대비 하락 폭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되게 불안해 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하락장을 겪고 있는데 매번 하락장마다 모습이 너무 달라요. 양상이 너무 다르고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끝인지 하락장인지 그거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제가 알아본 증거들을 토대로 말해 보건데 아직 하락장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만 100% 확신한다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끝났다 아니면은 상승장이 시작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귀중해지는지 그 본질을 알면은 이런 이제 단기 하락 조정 같은 거는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일본이 유동성 홍수를 지금 아주 그냥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 그 패널 멤버 가타오카가 23조엔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0조엔 규모의 추가 지출과 3조엔 규모의 감세, 작년 추가 예산보다 크게 확대된 규모고요. 재원 상당 부분도 10조엔 신규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확대죠. 게다가 일본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도 미루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최소 3, 4월까지는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고 카타오카가 못을 박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재정정책, 돈 풀기와 저금리 유지, 통화정책 두 축 모두 완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시죠? 이런 게 바로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호재가 됩니다. 일본이 이제 다카이치 총리 세뇌 체제로 들어가면서 옛날 아베 신조가 했던 이제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약엔 체제를 계속해서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엔화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주요국 이제 통화입니다. 아시아국 중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이 엔화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봤을 때 엔화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떨어지는 걸로 본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외환 시장에서. 그리고 달러도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는 QT가 계속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는 좀 12월에 어쩌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본물이 터지듯이 어느 한 곳에서 터지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물결이 미국으로도 흘러들어가고 기타 등등 주요 선진국들로 흘러들어가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돈을 푸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제 사실 글로벌 M2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나 일본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왜냐면 금리 인상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그다음 미국도 아직도 이제 정확하게는 양적 완화 국면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힘을 못 받는 거죠. 근데 희소성이 가장 강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발행량을 늘릴 수 없고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없는 비트코인 같은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자 하드 에셋인 비트코인이 이런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홍수처럼 들어오는 그런 장세에서는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가격 하락은 별로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 그런 거 저는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그래서 연말에 피크가 안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 나오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 없다, 사이클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거 없다, 그냥 점진적으로 오른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일단 인간의 심리는 여전히 주기를 거친다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거는 모든 자산에 다 존재를 합니다. 코스피도 사이클이 있고요, 반도체 주기도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에도 사이클이 있고요, 국채 금리에도 사이클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사이클들을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에 대입을 할 뿐이죠, 우리가. 근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현재 우리의 심리 주기,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예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도 연장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냥 판단합니다. 그지만 단기적인 구조, 그 펀더멘털, 비트코인이 왜 점점 가치가 귀중해질 건지, 그래서 20년 뒤 현재 가격 대비 140배 이상 오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동성이 다시 풀리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 낙관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간밤의 주요 팁 보시죠. 여기서 더 싸게는 못 산다라고 카메론 윙클보스, 이 사람이 형인지 동생인지 헷갈리네요.
타일러 윙클보스와 카메론 윙클보스 두 사람이 쌍둥이 형제죠.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시면 그 페이스북 창업기를 다룬 영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마크 주커버그와 페이스북 초창기에 이제 지재권, 그 페이스북에 이제 이게 누구 아이디어냐를 두고 이 윙클보스 형제와 주커버그가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졌죠. 지고 결국 이제 그냥 팽 당했는데 또 아주 또 초기에 비트코인을 제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거래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그래도 3대 거래소 안에 들어가는 제미나이 거래소를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본인들이 직접 계속해서 신청을 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의 이 확산을 위해서 애써온 그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중에 이제 카메론 윙클버스가 어제 9만 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이렇게 트윗을 올렸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뭐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타일러 윙클버스, 카메론 윙클버스가 이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현재 행정부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 있는 인물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9만 달러 아래로 비트코인이 다시는 내려가지 않을 거야, 지금 싸니까 빨리 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만한 그런 트윗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있겠죠. 그래서 저는 주목이 갔고요. 네, 그냥 짧은 하나의 뭐 트윗이었지만, 그래, 이런 고래들도 비트코인이 이제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시장은 이 기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헌터 홀슬리, 시간은 비트코인 편이다. 크게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1년에 16만 4천 개밖에 새로 채굴되지 않는데요. 전 세계 M2 통화 공급은 매년 약 5조 달러씩 증가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 개당 달러의 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광의 통화량 M2 1년에 5조 달러씩 불어납니다. 전 세계가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신규 화폐를 시장에 공급을 하죠. 이제 미국이 가장 가열차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다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10조엔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즉 이런 상황은 희소 자산의 가치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데, 왜냐면 열 에너지가 더운 곳에서 찬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제가 물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항상.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1년에 16만 4천 개밖에 새로 나오지 않는 가장 확실한 경화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늘어나는 화폐로 이 비트코인의 단위 가격을 매기고 있으니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건 그냥 수학 공식이에요. 물리학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단기 가격 변동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프 스완슨,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어. 비트코인은 계속 붕괴 중이에요. 결국 0이 될 거예요. 이 차트를 보세요 라고 하면서 차트 하나를 공유했는데 뭐예요? 비트코인의 16년 전체 타임프레임 그 가격 차트입니다. 근데 로그 차트죠. 이제 로그 스케일을 X축에 매겨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로그 차트로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어요. 이 중간에 있는 초록색 선을 지금 이제 딱 따라가는 거죠. 이게 트렌드 선 아닙니까? 이걸 따라가지고 계속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근데 원래 지난 사이클들에서는 이 초록색 가운데 있는 초록색 그 트렌드 선을 돌파해서 위에 상단까지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다시 하단 돌파해서 맨 밑에 뭐 이거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는지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 지지선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계속 많았는데, 이번 사이클은 웬걸 이 중간에 초록색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답답하다, 예전 사이클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볼멘 소리를. 자, 근데 저는 이게 계속해서 아무튼 이 초록색 선을 따라 올라가든 아니면은 한번 또 돌파해가지고 위에 있는 보라색 선, 저항선을 터치를 하고 내려오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초록색 선을 쭉 따라 올라가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2배,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대비 2배가 되는 시간이 과거 대비해서 더 길게 걸릴 뿐이죠. 그게 바로 이 로그 차트가 보여주는 겁니다. X축을 보시면은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칸의 지금 그 넓이가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점점 한 칸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 칸 올라갈수록 10배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럴 겁니다. 지금 스케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Y축이 가격이고 아마 10배 스케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X축은 그냥 시간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자, 1년이 왼쪽, 가장 왼쪽 1년
칸이 가장 넓지 않습니까? 즉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오르는데 1년 걸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 칸을 보면은 좁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 좁은 칸을 지나는 동안에 10배가 안 오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을 가야 이제 10배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2배 걸린 거예요. 10배 오르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오를 때 이 스케일상으로 Y축상으로 뭐 1000에서 10,000 오를 때 10배 오를 때 보면은 칸을 몇 개 지나냐? 3개 정도 지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오르는데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10배 오르긴 오르는 겁니다. 뭐 2배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고 뭐 3배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똑같은 배수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르는 건 사실이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붕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장기 로그 차트를 보면 이런 작은 조정 같은 것들에 이제 노이즈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뭐 조금만 고점 대비 하락하면 매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이거 비트코인 이제 이러다가 쭉쭉쭉쭉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기 로그 차트로 보세요. 예, 추세는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트윗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라고 적었어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후아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야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무한도전 무야호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비트코인을 1098개를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금액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입니다. 예, 1억 114만 달러. 예, 현재 가치 기준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산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가격이 싸다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 엘살바도르 정부는 매일매일 하나씩 비트코인을 국고에 축적을 하고 있어요. 즉 정기 매수를 하고 있죠. DCA를. 일간 DCA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주간 DCA를 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정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씩 가격이 떨어졌을 때 크게 지르는 것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또 한 번씩 큰 돈이 좀 모였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회다 생각하고 사죠. 그렇게 엘살바도르 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고 바이더딥하고 정기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전략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엘살바도르가 지금 얼마나 이 타살률 1위 국가에서 중남미의 호랑이로 거듭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저도 가보지 않아가지고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수도인 산살바도르의 여자 둘이 밤에 여자들끼리 백인 여자들 그러니까 관광객들끼리 걸어 다녀도 아무 일도 없고 굉장히 조용하다,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는 영상들이 X에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이너들과 서퍼들과 뭐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의 이런 경기 부흥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이제 투어리스트들이 많이 찾아가면서 관광업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범죄자들을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을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감옥을 지었죠. 거기다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그 카르텔들을 마약 갱단 카르텔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종신형을 살게 하고 사형을 시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IMF가 근데 그 엘살바도르의 차관을 빌려줄 때 비트코인 전략 쓰지 마라 이렇게 계속 으름장을 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고 보유 규모를 계속 늘리면서 비트코인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엘살바도르. 저도 꼭 가보고 싶고 응원하게 됩니다. 다음 제시 마이어스. 금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아직 2021년 고점도 돌파 못한 상태다. 맞는 말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그 고점이 지금 하얀색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2021년 고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수평으로 하얀색 선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 2021년 고점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따라오른다라고 하는 그 공식. 그 공식이 이번에는 제대로 지금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올라야지. 둘 다 하드 에셋인데. 근데 지금 금이 오르는 이유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잖아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트렌드. 화폐 가치 절하에 대비한 투자가 요즘 유행입니다. 이 유행에 따라서 금이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왜 못 따라가냐? 21년 고점도 왜 아직 못 찍냐? 살짝 돌파했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직 대중의 인식,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비트코인은 금보다 아직 대중적인 인식이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같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금의 가격 상승분을 따라가고 그거를 더 오히려 뛰어넘을 정도로 오르려면 이게 역설적이긴 한데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주는 게 금 가격을 따라 올라가는 동인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이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촉매제는 뭐예요? 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금인데 금 같은 안전자산인데 사람들이 아직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자산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금이 먼저 가. 금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유행 때문에 먼저 가요. 막 올라가요. 그럼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요. 지금 현재는. 근데 비트코인이 그 전에는 원래 위험 자산으로 많이 평가됐기 때문에 금 가격 갈 때 그 다음에 주식 따라가고 비트코인도 따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그 투자 자산들의 가치가 같이 올랐어요. 왜? 그게 다 유동성 장세였으니까. 비트코인이 태어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그 기준금리도 계속 내려오고 계속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15년, 16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런 유동성이 타이트한 구간에서 상승장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위험자산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추세가 반전된다는 거죠. 왜? 정부랑 중앙은행은 결국 돈을 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경기 둔화가 오고 결국 은행 내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고 결국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들의 이런 니즈가 맞아떨어지고 우리도 그러면 이제 인기 영합주의 중인 정책 펴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 지출을 막 이제 늘리는 겁니다. 국채 발행하고 정부 지출 늘리고 직접 재정 지원 2,000불씩 또 가정에 꽂아주고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이 마르니까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마르니까 연준은 이제 퀀터테이티브 이징 양적 완화를 해서 유동성을 은행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폭발을 하겠죠. 너무나도 저는 이런 미래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폭락장의 전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장이 아직 오지 않은 거고 앞으로 상승장이 다가올 것 같다라는 제시 마이어스의 분석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한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89,000달러까지 급락했던 비트코인 밤사이에는 94,000달러 언저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연초 대비 2%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또한 채굴량, 전체 공급량의 95%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1995만 BTC를 돌파했네요. 상징적인 지점이죠. 이제 남은 이제 100만여 개의 비트코인이 앞으로 한 100년, 120년 정도, 115년 정도 걸쳐서 채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분석에 따르면 핵심 지지선이었던 94,000달러 주간 마감선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베어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피보나치 0.382 부분인 83,000달러에서 84,000달러. 이거 피보나치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률 숫자들로 쭉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장 지금 적정한 가격을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83,000불, 83,000에서 84,000달러가 단기 지지선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24년 박스권 69,000달러에서 72,000달러.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항선은 98,000달러, 10만 1,000달러, 그 다음에 10만 6천에서 10만 9천, 그 다음에 11만 4천에서 11만 6천 이런 식으로 지금 매물대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촘촘하게 몰려 있네요. 그래서 구조적인 매물벽이 두텁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뭐 그 매물벽이 얼마나 두텁겠습니까? 사실 한번 가격이 상승할 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그 매물벽을 모두 소화해버릴 정도로 거대한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매물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동안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큰 유동성이 이제 비트코인을 들어오면은 이런 이제 매물벽들은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위로 오버슈팅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하락은 근데 비트코인 단독 이슈는 아니에요. 글로벌 위험자산 전부가 다 밀렸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4%, 엔비디아 마이너스 9%,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23%, 로빈후드 마이너스 21%, 그리고 독일 지수 마이너스 3%, 일본 니케이 지수 마이너스 7%. 이렇게 지난주가 전부 다 지금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제 기술주의 상관관계 때문에 비트코인이 AI 하락세에 그대로 정면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가 국가 정부 차원에서 1091BTC를 매수했대요. 엄청난 양을 매수했습니다. 원래 1BTC씩 매일 사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리딩 하에. 근데 1000개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매수를 이번에 했나 봅니다. 바이더딥 한 거죠. 굉장히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자,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S&P 500과 다우가 4일 연속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졌어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1.21% 약세였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다 빠졌는데 희한하게도 또 종목들의 60%는 다 올랐대요. 진짜 웃긴 것 같습니다. S&P 500 구성 종목 60%가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지수는 하락을 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떨어졌거든요. 엔비디아가 현재 마이너스 2.81% 떨어졌고, AMD 마이너스 4.25% 떨어졌고, TSMC 마이너스 2.77%, ASML 마이너스 1.56%, 브로드컴 마이너스 0.63%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AI 투자 대비 낮은 수익률과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들을 골라서 시티은행이 만든 AI 취약 바스켓을 참고하여 균열을 찾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냐, 투자 대비 성과가 낮냐. 그러니까 AI 이제 인프라 투자, 뭐 그죠? 그래픽 칩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단행했겠죠. 모든 AI 기업들이, AI 관련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투자한 금액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대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높은 곳들을 골라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매도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품이 정화되는 효과도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나스닥 100 비중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벤트입니다. 주가는 10월 말 고점 대비 이미 하락해서 눈높이는 다소 낮아졌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많이 지금 올라 있으면 오히려 이 잘못 나왔을 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10월 말 기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도 뭐 시장에 그렇게 큰 반응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매업 섹터에서는 홈디포가 실적 부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들이죠. 이 월마트, 타겟, 홈디포, 로이스, 뭐 베스트바이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홈디포는 일단 실적 부진했고요. 로이스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이제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고, 이제 경기 진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유동성이 다시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는 AI 기술주 조정으로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리면서 리스크 오프 모드가 강화되며 국채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 4.12%, 2년물 금리 3.58%. 입니다. 노동부는 기술적 문제로 늦어진 10월 중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가 이제 점차 풀리고 있는 중이죠. 10월 중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죠. 전체 데이터는 목요일 늦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는 게 그래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 12월 FOMC는 동결대 인하가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기준금리,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금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은도 최근 4거래일 중 3일을 하락하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핵심 요인은 연준이 12월 금리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줄면 금, 은 같은 무이자 자산의 매력도 자동적으로 약해지면서 가격이 눌리는 거죠. AMD 인베스터 서비스라고 하는 곳은요, 노트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페드 펀즈, 금리 선물이죠. 연준 금리 선물.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5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확률이 50% 크게 넘었는데, 최근 연준 인사들의 신중한 발언으로 기대가 낮아졌습니다. 결국 연준의 보수적 기조가 귀금속의 상승을 제한하는 흐름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금값이 안 오른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바로미터로서 금값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지 몰라도 유동성 홍수는 들어온다. 연준의 이 입을 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연준 의장의 입을 테크니컬 조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예정이 없던 QE를 해버릴 수 있어요. 갑자기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지금 좀 위험 수준이다. 테크니컬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나오면은 제가 3주 전에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긴급으로 금요일에 갑자기 리포 계좌 열어가지고 리포 창구 열어서 그걸 통해서 은행 준비금 500억 달러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도 없었어요. 물론 다 공개는 되지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텔스 QT, 정체를 숨긴 말하자면 조용한 그런 QE가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제 조금씩 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은행 내 준비금이 말라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 준비금이 말라있는 상황은 이 뱅크런 위기가 터질 수 있는 말하자면 금융 조건이 굉장히 긴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요. 이제 이럴 때 갑자기 사람들이 뱅크런이 예금 인출을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은행 내 단기 차익 금리가 치솟으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두고 볼 수 없는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 43일 동안 셧다운돼 있으면서 비축되어 온, 계속해서 늘어온 TGA 잔고,
여기에서도 아마 이제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출을 다음 몇 달 동안 강화하면서 유동성이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발 유동성 홍수가 또 들어오는 거죠. 지금 TGA 잔고가 기존 타겟인 8,500억 달러를 훨씬 넘는 1조 달러 가까이까지 늘어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8,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니까 1,500억 달러 정도가 시장에서 정부의 이 목적과는 다르게,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 엑스트라로 쫙 빨아져진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빨아들여진 자금, 추가 자금, 약 1,5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지금 이 위험자산 전반에 가격 하락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 정부발 그리고 연준발 더블 유동성 홍수가 언제 터지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은 항상 기준금리 인하를 이 양적 완화와 함께 병행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도 굉장히 중요하긴 건 사실이나 이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만 보고 우리가 미래를 판단하면은 한 면만 보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밈 보시죠. 비트코인 떨어지면 우린 다시 맥도날드로 간다. 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맥도날드 명찰이 벌써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근데 다 뭐라고 써 있어요? 맥도날드, 칼, 마운트 곡스 크래쉬, 블록 사이즈 크래쉬, 세컨드 베어 마켓, 코비드 크래쉬, 차이나 마이닝 밴, third bear market. 이 third라고 잘못 썼네요. third라고 써야지. 바본가? third가 뭐지? 자, 아무튼 이 칼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맥도날드에 재취업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었다는 거죠. 저 2013년 마운트 곡스 파산까지 벌써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밈이에요, 밈.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밈이죠. 무슨 밈이냐? 이제 비트코인 투자해서 부자 되려고 거금을 투자했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뭐 마운트 곡스 파산, 뭐 코로나 발생, 뭐 중국 비트코인 전면 금지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맥도날드에 취직해서 돈이나 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맥도날드로 갈 준비나 해라 가격 떨어지면은 이런 이제 밈이 나오는 거고 지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밈들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야, 맥도날드랑 가자. 맥도날드 가서 빅맥스트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일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일해야 돼요.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가격이 올라요. 이게 이제 밈이 약간 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되게 자주 섞인 표현이었죠. 가격 떨어졌어. 맥도날드 취직이나 해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버텨야겠다. 이러는데 이제 이게 진화를 된 버전은 자, 비트코인을 투자했고 가격이 떨어졌어? 야, 그러면 돈이나 벌어. 어차피 또 오를 거니까 그냥 신경 끄고 이제부터 돈이나 벌어라. 그러고 있으면 자연히 오른다. 지금 이렇게 약간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돈이나 벌러 가시죠, 우리. 비트코인은 또 오를 겁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벌써 일주일 반이 갔고 오늘 수요일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 가장들은 또 가정을 이렇게 부양하고 그죠? 우리 내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내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나 벌러 가시죠. 비트코인 가격 92,000불로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다행이고 너무 불안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오늘 시황과 트위터로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린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 방송 들으시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위안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점에서 물렸어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일확천금이 어차피 우리 비트코인 투자 목적 아닙니다. 그래서 일에 매진하면서 시간 보내다 보면 가격은 다시 올라갑니다. 꾸준히 그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비트코인 싸다 하고 더 사면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